오늘은 나는 솔로 얘기입니다. 25기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인상 깊은 출연진이 있었죠. 강원도 광수 씨. 그리고 그분이 첫 데이트를 나간 상대 여성분인 이름이 미경님. 야, 영자 아냐? 뭐 이런 순자나 이런 거 왜 갑자기 미경이야? 이러니 안 본 티가 나지. 왜 거기서 실명이 나와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25기에 스태프들이 생각을 하기에 정숙에 걸맞는 인물이 없다. 이름에 맞지 않는다. 새로 하나 그래서 만들었어? 정숙은 빼고 미경을 넣었어. 그냥 그래요? 새로운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자. 그래서 정숙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없대. 제작진 판단. 그래서 미경과 광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광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 같은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렵게 질문을 한 거.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 요즘 시대에. 왜냐면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직설적이긴 하지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미경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 낳고 싶고 이제 결혼도 하고 싶지만 근데 결혼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 낳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 대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회가 남녀가 만나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내야 할 만큼 되게 좀 각박해진 뭔가 압박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가 이 질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근데 때문에 요즘 시대 아니야.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인류 역사 이래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요즘만 특별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미경이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제 미경이가 물었어 광수한테 그 아이 생각하신다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고르시는 게 맞지 않았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다 이제 함축적으로 대답을 한 거지. 거꾸로 질문을 함으로써. 그잖아. 남자들은 어린 여자애를 찾는다고 인식을 하니까 나는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한 거야.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몇 했더니 살인데? 36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랬는데 내가 이걸 보다가 이전에 얘기했던 최영숙 이야기에서 최영숙이 영감을 받았던 인물이 엘렌 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여류 사상가로서 이분은 자유연애를 주장했어요. 근데 현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연애로서 그 연애를 기반으로 해서 결혼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자유연애를 주창을 했어요. 근데 이 1920년대는 우리나라가 무한말이고 일제강점기고 당시에 집안끼리 정혼의 결혼이 그냥 모두의 일반 선택지였고 그거 외에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LNK 이 말이 들어오면서 지식인들이 특히 열광했어요. 춘원 이강수라든지 여기 최영숙 같은 지식인들이 아주 그냥 황홀해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해서 맺어진다. 이 총론에 그냥 너무나 황홀해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대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념이었던 거야. 근데 이런 자유연애 이념이 그 이상대로 과연 굴러갈 수 있느냐인데 엘렌키는 이랬단 말이야. 성숙한 두 남녀가 사랑으로 연애해서 맺어져서 결혼을 한다. 이 총론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성숙한 남녀. 자, 양쪽 다 성숙해야 한다는데 그 성숙의 기준이 뭡니까?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거는 제인 에어의 결미에도 있어. 제인 에어의 결론에 이렇게 나와. 독자 여러분, 벽을 깨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 말을 해.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여자의 적극적인 주체적인 선택 이거를 강조하면서 제인 에어가 엔딩이 나는데 이 소설 결말 제인 에어의 전반적인 그 또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에 북가남 노센서우스의 작가 엘izabeth 게스켓. 제인 에어에 경악을 해버려. 그 주인공이 나이도 많고 뭐 부상 있고 일단 뭐 뭐 이혼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또 남자가 하자 많은 인간. 하자 많은데 귀족이야 부자고 근데 이제 집에 홀라당 다 타버려 전처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자 때문에 뭐 한쪽 눈 실명하고 뭐 다리 부러지고 아주 개판 5분 전인데 그런 상황에서 풍비박산난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장면에 그 남에서 목사딸이 북부 자본가를 도와주는. 북부 자본가를 도와주는 뭐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로맨틱하고 여자들한테 황홀했어요 여자가. 그래서 잘난 놈을 잡았어. 근데 이거 제네는 뭐야? 완전히 그냥 폐잔병을 끌어안은 거지. 배잔병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좋아요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였어. 자유연애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 성숙한 남녀는 도대체 뭘까? 가장 중요한 질문. 성숙한 남녀건 성숙한 사랑이건 결론은 똑같아.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피눈물이 쏙 빠집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맺어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두뇌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그 사람을 지독히 미워하는 부위의 그 활성화되는 부위가 똑같아. 그러니까 사랑과 애증을 느꼈을 때 활성화되는 두뇌의 부위가 같다. 똑같아.
사랑과 증오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두뇌에 활성하는 부위가 똑같아요. 즉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로 미워할 수 충분히 있다. 미워할 수 있어. 기업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내가 성공했던 요인으로 폭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에 엘렌 케이의 자유연애 사상은 1920년도 당시에 지식인과 신여성들에게는 아주 환상이었겠지. 아주 달콤했을 거야. 너무나 케이크 같았겠지. 아주 술술 녹는 생크림 케이크 같은 그런 아주 황홀한 맛일 거야.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현실? 남녀 자체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 수준이나 서로 간의 삶의 각자 다른 모습을 다 반영해서 총론으로 딱 묶어서 할 수 있는 문제냐 했을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말했던 그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야. 일 역사 이대로 이래 왔어. 그 엘렌 케이라는 분이 주창했던 자유연애와 결혼에 되게 태생적인 맹점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성숙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육체와 영혼이 합일되는 사랑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종족 번영을 이뤄내는 것 이렇게 일관된 그 직선 같은 단선적으로. 단선적인 이론 체계라고 해야 되나? 원래 서구 문명이 단선이야. 동양은 순환 체계야. 그게 되게 맹점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성숙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없고 첫 번째로 누가 그 성숙됨을 측정할 수 있는가 측량 가능한 건가 이게 정량적인 수치 분석이 가능한가 지난번에도 흑염룡 다뤘지만은 흑염룡의 여주인공이 나보다 못한 놈과 만날 바에는 뭐라고 했다고? 대사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니까 나보다 못난 놈 만나면 짐만 돼 라는 대사였어. 내 기억했던 말보다 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누군가한테는 그럴 확률이 높은 대사였는데 실제로 말이지 흑염룡의 상승세가 그 대사 이후에 꺾였어. 올라가지 못해. 치고 올라가지 못해. 왜? 최근에 그것도 있어. 연예인들 나와서 하잖아. 여자 연예인들 특히 이제 하도 많으니까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텐데 흔히 남자 얘기들도 많이 해. 근데 그럴 때만 나오는 게 뭐냐면 나보다 못한, 나보다 모자란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살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은 수십 수백 개가 나와. 찾아봐. 무지 많아. 근데 이런 사고가 성숙한 남녀에서 성숙한 여성의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 여자 파트만 보면. 성숙된 인간됨의 측정은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근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 3인행의 필요하사라고 나에게 선생이 될 만한 적어도 나보다 나은 점이 한 구석 두 구석씩은 있다는 거야. 나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 전제로 깐 다음에 상대에게서 좋은 점, 그들의 잘난 점 빨리 배워서 습득을 하고 나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쓰는 게 인생이지 나보다 잘난 놈을 잡겠다거나 나보다 잘난 놈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거지. 나는 솔로의 그 광수가 연봉 5억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 말 그대로 유일한 민간 의사로서 지역에서 공헌하는데 경쟁자가 없어. 아무도 안 가니까. 그 지역 주민의 사람에게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지. 자, 이 광수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책임감의 무게를 출연진이나 제작진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이 미경이가 한 얘기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누구나 소망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중점은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이 사랑이 나중에 애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 어차피 애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기 없어.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선택을 하고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에 이른다라는 생각의 가장 큰 맹점은 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사랑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성숙한 인간인지도 모르겠고 모르다 보니 이게 사랑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바로 엘렌 케이가 가진 맹점 중에 맹점이라고 본다. 실제로 엘렌 케이 이전에도 이제 산업혁명 그것과 함께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연애가 본격적으로 일반화됐어. 원래 연애는 귀족들이 했어. 우리나라 조선만 하더라도 그래. 조선의 신윤복의 그림 보면은 당나귀의 기생 태우고 높으신 춘삼월 꽃놀이 가지요. 저 꽃놀이 가는데 양반은 마치 그 노비처럼 마부처럼 옆에 서서 옆에서 걸어가요. 그리고 기생을 등에 태우고 말등에 그 양반 뒤로는 노비 남자들이 또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양반을 쳐다보고 가죠. 그러면서 또 보찜 지고 또 이제 따라간단 말이야. 이게 연애의 본질이야. 연애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은 공주놀이야? 노는 거야. 꽃놀이 가는 거야. 봐봐. 신분상 누가 높아? 양반이 더 높아. 근데 양반이 이 놀이를 갈 때만큼은 유흥을 즐기려고 할 때만큼은 누가 갑이야? 기생이요.
근데 이 기생과 양반의 사람에는 결실이 있냐? 대단히 어려워. 홍랑 같은 그런 기생 빼놓고는 어려워. 근데 그 홍랑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 걸었잖아. 홍랑은 아들도 나왔어. 최즙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0.000000001 어디쯤에 있는 거고 99.99999% 어디는 뭐냐? 전부 다 결실이 없어. 연애는 결실이 애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상님들이 고대 현인들이 연애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왜? 자연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어. 티라노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그리고 다른 종족 부족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몰살당하는데 석가모니 시대도 그랬단 말이야. 기원전에. 이 부족 국가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전쟁이 일어나. 남자가 안 지키면 멸망하고 여자는 이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거나 말 그대로 이제 몸쓰는 노예가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비참해진단 말이야. 모든 주변의 위협이 컸을 때 무슨 연애할 겨를이 있어. 생존부터가 먼저인데. 인류는 그렇게 해서 애초에 연애가 없었어. 연애는 원래 귀족들이 그러니까 사랑 시간 노름이라는 많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 돈 옛날에도. 많고 그래서 귀족들이 연애를 했지. 연애는 애초에 귀족 거였어. 근데 그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내려온 거야.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애초에 인류가 살던 방식이 아니야. 일반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심지어 귀족들도 연애하다가 작살이 났어요. 여러 가지 소설들이 그래서 많았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연애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산업 근대화 초기라고 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근대 자본주의에서 벨 에포크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죠. 이제 그 즈음이 연애가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서양 문명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그런 꿈, 희망을 갖게 되는 자유연애, 결혼, 선택, 나와의 선택 이런 사고방식이 문명세계에 퍼져가기 시작한 게 지금 100년이 넘은 거잖아요. 100년, 120, 30년쯤 됐나? 아니 한 200 몇 년? 엘렌 케이 시대로부터 1920년대쯤 100년. 주창한 이론이니까 100년만 보자. 100년만 딱 보자고 얘기한다면 엘렌 케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연애 그에 따른 성숙한 두 남녀의 선택으로 결혼이 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원칙 하에 그렇게 100년이 흐르고 난 지금 뭐 한국 얘기만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연애는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귀결이야. 필연적인 귀결이야. 자유연애와 내가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싶은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데 자유연애가 주창된 이래 100년 만에 연애는 씨가 마르고 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엘렌 케이가 말했던 첫 번째 전제 성숙한 남녀라고 했을 때 성숙한 남녀는 소크라테스 말이 딱 실현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알라. 즉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는 분수를 알아야 돼. 나의 현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성숙한 남녀가 연애를 하면 엘렌 케이처럼 될 수는 있어. 소수의 남녀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해. 근데 자기의 욕망을 무한 긍정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100%야 그건. 설령 연애를 해도 실패해. 근데 나를 모르는데 타인을 알 수 있을까요? 더욱 어렵지.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랄까, 나 자신에 대한 확립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상대를 알아가려고 한다는 게 기준점이 없는데 무엇을 척도로 재나? 사회에서 이렇게 결혼과 임신 출산의 억압을 자꾸 넣는 이유는 압박 그런 걸 자꾸 넣는 이유는 무지 단순해. 안 그러면은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돼. 세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자체의 존속과 번성이 불가능해지지. 만약에 모두 다 결혼, 임신, 출산을 안 하겠다고 다 뻗땡기면은 그 사회는 이제 망하는 수준으로 가게 돼 있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녀를 가급적 많이 인생에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구제가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욕망을 무한 긍정하면서 이상적인 누군가를 찾겠다고 앉았으면은 구제가 안 돼. 나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고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바라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이상형 아니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조건 그런 게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상대에게 이런 걸 바라는 만큼 나 또한 상대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조건을 자꾸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주 수준이 높고 많을수록 그 요구하는 그 당사자 있잖아.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기가 요구한 만큼 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가정불화를 엄청 많이 일으켜.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려고만 굴고 이러는 거. 사랑해주면 이거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은 상관없어. 무사할 수가 없다 이거야. 25기 미경과 광수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엘렌 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결합하면 그 이상 더 좋을 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 또 뭔가가 닥쳤을 때 그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진짜 성숙한 인간임을 가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증명이지. 그 증명 이후에 뭐가 올까? 이 증명에서 성공하면 사랑이고 깨지면 이혼인 거죠. 그러면 이혼은 내가 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게 되나요? 이런 문제를 엘렌 케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엘렌 케이가 말했던 이상적인 결혼 조건은 참으로 이상적이고 아름답다. 자, 나는 솔로는 결국에는 이상적인 걸 향해 가고 싶은 거, 욕망이 있는 거 아니야. 아름다운 결말을 기원합니다. 이걸로 엔딩이야? 끝.